귀한 인연으로 이 자리에 닿으신 분들 참 반갑습니다. 불 꺼진 방에 혼자 누우면 유독 마음이 어지럽고 끊어진 그 사람 생각에 밤잠 설치는 날들 많으시죠? 과연 그 사람도 이 밤에 내 생각 한 번쯤은 할까? 오늘 그 애타는 질문에 대한 해답과 꽁꽁 숨겨둔 상대방의 속내를 가만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제 앞에는 4개의 각기 다른 원석과 덮인 카드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숨을 크게 한번 내쉬고 지금 내 마음을 가장 강하게 끌어당기는 원석이나 카드 한 자리를 조용히 골라보세요. 혹시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인연법 영상도 자꾸 눈에 밟히신다면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니니 함께 짚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풀이는 꼭 끝까지 보셔야 본인 결이 또렷이 잡혀요. 마지막 자리에 여러분을 위한 진짜 해답과 실령님의 맑은 처방이 묵직하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중간에 끊지 마시고 그 귀한 기운 온전히 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 고르셨으면 이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둔 이 짙고 붉은 간의 원석, 그리고 1번 분들을 대표하는 첫 표지 카드로 뽑혀 나온 비녀 카드를 함께 보는 순간 제 손끝이 훅 하고 뜨거워지면서도 어딘가 날카로운 끝에 깊게 베인 것처럼 기분 나쁘게 아려오더라고요. 옛날 여인네들이 머리를 단정하게 틀어 올릴 때 마지막으로 꽂아 중심을 잡는 게 바로 비녀잖아요. 그런데 그 비녀가 한번 툭 부러지거나 빠져버리면 그 단정했던 머리채가 순식간에 산발이 되고 엉망으로 흩어져 버리죠. 1번 분들, 지금 마음 상태가 딱이 가공되지 않은 거친 붉은 간의 원석과 바닥에 툭 떨어져 버린 비녀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단정하고 꼿꼿하게, 남들 앞에서는 이제 진짜 괜찮은 척, 그 사람 다 있고 내 일상 아주 잘 살아가고 있는 척 하시죠.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도 나 걔 생각 이제 하나도 안 나. 오히려 그때 빨리 헤어지길 100번 1000번 잘했지. 나는 내 할 일이나 열심히 하면서 속 편하게 살래. 라고 아주 다부지고 쿨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게 1번 분들이 위태롭게 머리에 꽂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비녀거든요. 그런데 속은 정말 어떠신가요? 모두가 잠든 불 꺼진 방 안에 혼자 덩그러니 누워있으면 비녀가 풀려 산발이 된 머리채처럼 5만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다 쏟아져 내리잖아요. 아직도 그 사람의 옅은 채취나 두 사람이 아주 다정하게 나눴던 사소한 대화들, 심지어 나를 쳐다보던 별거 아닌 표정 하나하나가 머리맡을 지독하게 맴돌죠. 그래서 그 흔적들을 완전히 털어내지 못하고 이 붉은 가내처럼 뜨거운 열정과 끈적한 아쉬움을 가슴 한가운데 꽉 쥐고 밤새 뒤척이는 분들이라는 징조예요. 미련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머리로는 이 관계가 이미 다 끝났다고 우리가 기적처럼 다시 만나봤자 어차피 또 똑같은 문제로 징글징글하게 부딪히고 서로 바닥만 확인하며 상처만 남길 거라고 이성적으로 수도 없이 다잡으시죠? 이성적인 판단은 아주 정확하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가슴 한구석에서는 아직 그 붓고 뜨거운 불씨를 차마 입김으로 불어 끄지 못하고 어떻게든 아주 작은 우연이라도 좋으니 한 번쯤 다시 닿기를 바라는 1번 분들의 그 먹먹하고 시린 결이 제 앞으로 너무도 또렷하게 다가옵니다. 이제 본격적인 속마음의 첫 자리를 가만히 열어볼게요. 여러분의 이 지독한 인연의 끈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꼬인 건지 그 뼈아픈 핵심을 짚어주는 자리에 아주 앳된 얼굴을 한 인연 동작 카드가 붉은 실을 쥐고 턱하니 들어와 앉아 계십니다. 1번 분들, 제가 웬만하면 좋은 소리, 여러분이 지금 당장 듣기 편한 달콤한 위로만 적당히 포장해서 해드리고 싶은데 제 성격 아시죠? 빙빙 돌려 말하거나 없는 기운 지어내는 성격 아닌 거예요. 솔직히 처음부터 뼈 때리는 팩폭 진단 하나 강하게 날리고 갈게요. 두 사람 인연 제가 사주 명식으로 딱 까놓고 보면 이거 그냥 길 가다 옷깃 한번 스치고 끝날 가볍고 시시한 인연 절대 아니었어요. 그냥 외로워서 한두 달 썸 타듯 짧게 만나고 호기심의 바람결처럼 훅 날아갈 가벼운 마음으로 만난 분들 제 앞에 지금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건 사주의 원진살이나 귀문관살이 아주 질기게 낀 것처럼 서로의 영혼이 묘하고 지독하게 얽혀버린 결이거든요. 원진살이라는 말, 무당집 가보셨으면 한 번쯤 들어보셨죠? 남녀 사이에 이 살이 끼면요. 한 번 화가 나거나 핀트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서로 자존심의 맨 밑바닥까지 박박 긁어내고 가장 아픈 곳만 골라서 후벼 파듯이 미워하고 싸워요.
같이 옆에 있으면 숨이 턱턱 막힐 것 같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어져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홧김에 이별을 던지고 떨어져서 얼굴을 못 보고 하루 이틀 연락이 뚝 끊겨 있으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죽을 듯이 보고 싶어서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그 징글징글하고 독한 기운이에요. 어떠세요? 제 말이 남일 같지 않고 딱 1번 분들 지난 연애사 이야기 같죠? 낮에 직장에서 바쁘게 일하거나 사람들과 웃고 떠들며 어울릴 때는 그래, 이 관계는 결국 나한테 맹독이다. 내가 내 무덤 파는 짓이야. 이제 진짜 2번 다시는 안 돌아간다 라고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을 매몰차게 끊어내시잖아요. 그런데 유독 차 소리 하나 안 들리는 고요한 새벽이나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만 되면 이 얄궂은 인연동자님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붉은 명주를 쥐고 1번분 마음속을 폴짝폴짝 뛰어다니고 있어요. 툭, 툭 가라앉은 감정을 건드리니까 자꾸 그 사람 목소리나 돌아설 때의 매몰찼던 뒷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고 헤어진 마당에 자존심 상하게 그 사람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인스타그램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염탐하게 되는 거죠. 혹시라도 내 흔적이 남진 않았을까? 나 없이 너무 잘 지내는 건 아닐까? 혹시 벌써 새로운 사람이 생긴 건 아닐까? 전전긍긍하면서요. 이 인연동자 카드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저 하늘에서 처음 단단하게 엮어준 2분의 인연의 명줄이 아직 완전히 다 낡아 끊어지지 않았다는 아주 무서운 소리입니다. 사람 인력으로 홧김에 내뱉은 우리 이제 진짜 끝이야. 내 인생에서 꺼져. 라는 날 선 한마디 말로 두 사람 사이에 수개월 혹은 수년을 흐르던 그 끈적하고 깊은 기운까지 무자르듯 단숨에 싹둑 잘려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직 서로 상처 준 만큼 갚아야 할 감정의 빚이 남아있든 반드시 얼굴 보고 대화로 풀고 넘어가야 할 지독한 오해의 찌꺼기가 남았든 간에 2분 사이에 무언가가 아주 묵직하게 엉켜있다는 강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질긴 끈이 엉키게 된 근본적인 과거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바로 옆자리, 지나온 시간의 묵은 흐름을 짚어주는 자리를 열어보았더니 아주 단단하게 꼬여있는 매드 카드가 아주 무겁고 답답한 얼굴로 제 앞을 봅니다. 이 꼬인 모양새 좀 보세요. 아주 꽉. 그것도 2번, 3번 단단하고 숨 막히게 엉켜서 웬만한 힘으로는 절대 풀리지 않을 것처럼 독하게 묶여 있어요. 이게 바로 지난 시간 동안 2분이 얼마나 촘촘하게 또 얼마나 서로의 삶을 묵직하게 올가매며 깊고 진득한 감정을 엮어왔는지 보여주는 핵심 대목이에요. 연애 초반에 2 사람 마음이 한 방향으로 흐르며 참 좋았을 때는 다들 기억나시죠?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는 것처럼 애틋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걸 다 내어주고 희생해도 조금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았을 거예요. 내가 세상살이에 치이고 사람들에게 치여서 엉엉 소리 내어 울고 싶을 때 이 사람만 내 옆에서 내 편을 들어주면 그 어떤 시련도 다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유일한 동아줄이자 구원자 같았겠죠? 그런데 남녀 관계라는 게 참 야속하고 한편으로는 무섭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사랑도 한번 사소한 오해가 생기고 서로 바라는 기대치가 아주 미세하게 어긋나기 시작하니까 그토록 맹목적이고 뜨거웠던 사랑이 도리어 서로의 숨통을 조르는 아주 질긴 밧줄처럼 변해버린 거죠. 아주 사소한 연락 빈도의 문제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이성 문제나 주변 환경으로 인한 작은 불신이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서로 절대 먼저 굽히기 싫어하는 그 팽팽한 알량한 자존심 싸움이었든 간에 그 엇나감의 틈새는 분명히 존재했을 겁니다. 이 꼬여버린 매드카드의 기운이 주는 진짜 안타깝고 무서운 점은요. 솔직히 이 엉킨 실타래 어딘가에 숨어있는 첫 실마리 한 올만 탁 잡고 용기 내서 당기면 스르르 마법처럼 다 풀릴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오해의 기운이었다는 거예요.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내가 그동안 너의 이런 차가운 행동 때문에 많이 외로웠어. 네가 나한테 조금만 더 다정하게 말해주고 내 불안함을 안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솔직하게 속내를 터놓고 눈물 한번 쏟았으면 대화로 얼마든지 부드럽게 풀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2분 다 그놈의 알량한 자존심 세우느라 혹은 내가 먼저 굽히고 들어갔다가 상대방이 차갑게 돌변해서 내 마음이 더 크게 다치고 비참해질까봐 덜컥 두려워서 정작 그 첫 가닥을 먼저 찾으려 하지 않고 꽁꽁 묶인 채 방치해둔 거예요.
서로 눈치만 보고 네가 먼저 사과하겠지. 상대방이 먼저 알아서 내 마음을 달래주겠지. 하고 오만하게 기다리다가 결국 관계를 살릴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영영 놓쳐버린 겁니다. 감정의 골든타임이라는 게 육체의 골든타임보다 훨씬 짧고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서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뾰족한 상처가 되는 말만 비수처럼 쏟아낸 채 일이 이 지경까지 오고 말았어요. 그래서 1번분 혼자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내가 그때 욱하는 마음에 그 모진 말은 혀를 깨물고서라도 꾹 참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서운하다고 내비쳤을 때 내 불안함을 딱 한 번만 져주는 척 보듬어 줬더라면 우리가 이별이라는 벼랑 끝자락까지 오진 않았을 텐데 하면서 무한 반복으로 과거의 그 찰나의 순간들을 헤집고 자책하고 계시는 흐름입니다. 지독하게 내 탓을 하다가도 또 갑자기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상대방이 너무 밉고 원망스러워서 감정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격하게 요동을 치실 거예요. 하루에도 12번씩 지옥과 천국을 오가는 그 피말리고 지친 마음. 제가 여기서 다 익히고 고스란히 느껴지니까 제발 너무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다들 그렇게 겪으면서 굳은 살이 생기는 법이니까요. 자, 그럼 1번 분들이 제일 답답해 하시는 그 사람의 진짜 찌질하고 복잡한 속마음 바로 이어서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앞서 두 분의 엉킨 매듭을 짚어드렸죠? 그 매듭의 여파가 지금 그 사람한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현재 상황과 속내를 보여주는 자리를 열어보았더니 오색 실타래 카드가 툭 하고 떨어졌어요. 나 혼자만 이렇게 못 있고 바보같이 아파하는 걸까? 그 사람도 밤마다 내 생각할까? 매일 밤새도록 엄청 애타게 궁금하셨을 텐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도 1번 분 생각 엄청나게 합니다. 그것도 아주 복잡하고 어지럽게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상태로요. 1번 분들이 지레짐작 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이 아예 깔끔하게 1번 분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새 출발해서 자기 인생 떵떵거리며 평온하게 사는 흐름이 절대 아니에요. 이 오색 실타래 카드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 머릿속과 가슴속이 지금 기쁨, 슬픔, 후회, 원망, 미련이라는 5가지 감정의 색깔로 뒤죽박죽 엉망진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 겉으로는 1번 분보다 훨씬 더 잘 지내는 척 할 거예요. 메신저 프로필도 멀쩡한 풍경 사진이나 본인 아주 잘 나온 걸로 떡하니 해놓고 인스타나 SNS에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놀러 다니는 사진 올리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타격 없는 척 할 수 있어요. 그게 그 사람 특유의 알량한 체면 차리기고 자기가 상처받았다는 걸 남들한테 들키기 싫어서 치는 껍데기 같은 방어기제거든요. 하지만 다들 잠든 고요한 새벽녘이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주말 저녁이 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혼자 있는 방 안에서 1번 분과의 좋았던 추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자기가 홧김에 내뱉고 상처 줬던 행동들에 대한 뼈저린 미안함이 확 치고 올라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먼저 굽히고 들어가긴 싫은 그 알량한 자존심, 그리고 불쑥불쑥 치고 올라오는 지독한 그리움까지. 이런 앞뒤 안 맞는 감정들이 털실처럼 엉켜서 본인도 자기 마음을 어떻게 손대야 할지 주체를 못하고 있어요. 나쁜 놈, 나쁜 년 하면서 1번 분 욕을 하다가도 또 보고 싶어서 미치겠는 그 심정인 거죠. 그러니 1번 분들, 나 혼자만 바보같이 기다리는 건가? 자책하면서 억울하게 눈물 흘리지 마세요. 1번 분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그쪽도 지금 만만치 않게 속이 문드러지고 감정의 쓰레기통 안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럼 1번 분들 입장에선 정말 답답하시겠죠? 아니, 그렇게 복잡하게 나를 그리워하면서 왜 나한테 먼저 연락을 안 하고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데 그 숨겨진 진짜 원인을 짚어보는 자리에 다듬이돌 카드가 떡하니 버티고 있네요. 옛날에 한밤중에 여인네들이 방망이로 다듬이돌 탕탕 치면서 구겨진 옷감 펴는 소리 한 번쯤 상상해 보셨을 거예요. 그 소리가 참 묘하게 내면에 쌓인 울분이나 하늘 억누르는 소리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딱 그 짓을 자기 마음속에서 혼자 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에서 1번 분 얼굴이 훅 치고 올라오고 감정이 요동칠 때마다 쓸데없는 자존심이나 말도 안 되는 현실적인 핑계를 방망이 삼아 꾹꾹 내리치고 억지로 짓누르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감정이 휩쓸려 연락해봤자 예전처럼 똑같이 또 싸우고 서로 상처만 받겠지.
내가 먼저 연락하면 결국 내가 아쉬워서 매달리는 모양새가 되잖아. 그건 자존심 상해서 싫어. 이런 식의 방어 기제가 무지하게 세게 작동하고 있어요. 마음이 완전히 식어서가 아니라 그 엉키고 꼬인 감정이 본인 스스로도 벅차고 감당이 안 되니까 도망치듯 억누르느라 겉으로는 돌덩이처럼 무겁게 가만히 있는 척 하는 겁니다. 이 답답하고 숨막히는 정체기가 도대체 어떻게 끝이 날지, 이 관계의 다음 흐름과 행동 지침을 열어보았더니 방울카드가 아주 세차고 매섭게 울리면서 들어오네요. 1번 분들, 우리 무당들이 신단 앞에서 신을 부를 때 혹은 사람 몸에 들러붙은 막히고 탁한 기운을 확 깨부술 때 가장 먼저 흔드는 게 바로 이 쇳소리 나는 방울입니다. 이 찰랑거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떴다는 건 머지않아 두 사람 사이에 멈춰있던 그 숨막히는 정적에 아주 커다란 파문이 일어날 거라는 강력한 징조예요. 다듬이돌로 아무리 꾹꾹 눌러 담아도 감정이라는 건 결국 물길 같아서 어떻게든 틈새를 뚫고 터져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의 옹졸하고 독한 침묵이 깨질 흐름입니다. 그 사람이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계치에 다다라서 결국 고요한 새벽에 술김을 빌려 툭 던지듯 연락을 해올 수도 있고, 겹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슬쩍 1번 분들 소식을 캐묻고 자기 근황을 흘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평소엔 안 그러던 사람이 소셜미디어나 메신저 프로필에 누가 봐도 1번 분 보라고 하는 듯한 미련 뚝뚝 떨어지는 의미심장한 음악이나 사진을 올려두고 멈춰있던 공기를 요동치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1번 분들, 이 방울 소리는 단지 그 사람이 연락 올 거라는 얄팍한 예고편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이 소리는 1번 분 스스로에게 내리는 신령님의 뼈 때리는 각성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저 상대방이 먼저 손 내밀고 움직이기만을 우울하게 방구석에 주저앉아 기다리지 말고 이제는 1번 분 내면의 중심을 탁 잡고 맑게 깨어나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흔들리는 갈대처럼 상대방의 아주 작은 신호 하나에 일희일비하면서 내 귀한 일상을 망가뜨리지 말라는 매서운 경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번 분들이 정말 눈여겨보시고 절대 속지 말아야 할 외부 변수가 하나 툭 튀어나옵니다. 바로 보자기 카드가 방울 옆에 찰싹 붙어 있어요. 보자기가 어떤 물건인가요? 귀한 예물을 싸매기도 하지만 무언가를 겹겹이 덮어서 그 볼품없는 속내를 철저히 숨기고 가리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침묵을 깨고 움직임을 보여오더라도 처음부터 내가 그동안 너를 너무 그립게 찾았어. 내가 다 미안해. 우리 다시 예전처럼 시작하자 하면서 솔직하게 자기 속을 다 까발리고 엎드려 오지 않을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본인도 다시 거절당할까봐 겁이 나고 무서우니까 자존심이라는 얄팍한 보자기 뒤에 옹졸하게 숨어서 툭툭 찔러볼 거예요. 정말 뜬금없이 새벽 2시에 자니? 혹은 잘 지내지? 하고 딱 3글자 보내놓고 본인 휴대폰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다거나, 혹시 예전에 내가 네 차에 두고 내린 물건 있냐며 정말 말도 안 되는 유치한 핑곗거리를 대면서 1번 분의 반응의 온도를 살필 거란 말이죠. 심지어 대놓고 연락도 못하면서 인스타그램 스토리만 귀신같이 가장 먼저 읽고 사라진다거나 하는 식으로 1번 분이 먼저 답답해서 말 걸어주기를 기다릴 수도 있어요. 이때가 정말 중요해요. 1번 분들이 그 허술하고 찌질한 겉포장에 속아서 이 사람이 나랑 지금 장난하나? 헤어져 놓고 간보네? 하고 욱하는 마음에 같이 나를 세우면서 차갑게 내쳐버리거나, 반대로 너무 반가운 마음에 내 밑바닥까지 다 보여주면서 매달려버리면 힘들게 다시 풀리기 시작한 두 사람의 엉킨 매듭은 그대로 영영 굳어버릴 수 있습니다. 보자기 안에 꽁꽁 숨겨진 그 사람의 진짜 애틋하고도 겁먹은 속마음,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보자기 안에 숨겨온 그 속내를 매섭게 꿰뚫어 봐주셔야 해요. 급할 거 하나 없습니다. 여유를 가지시고 한 템포 느리게,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응수하셔야 합니다. 그 위태로운 자존심 싸움의 찰나를 지혜롭게 잘 넘기고 나면 맞이하게 될 결실의 자리에 살풀이 카드가 아주 시원하고 장엄하게 펼쳐집니다. 1번 분들, 살풀이라는 게 뭡니까? 무당이 새하얀 긴 천을 허공에 허이허이 휘두르면서 사람 몸과 마음을 칭칭 감고 있던 맺힌 살과 아군을 다 끊어내고 털어내는 아주 홀가분한 의식이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 끈적하고 질척하게 남아있던 그 지긋지긋한 원망, 억울함,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는 서운함, 그리고 서로를 갉아먹던 묵은 감정의 찌꺼기들이 마침내 이 살풀이 천에 묻어 깨끗하게 씻겨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이건 일본 분들의 인생 전체를 놓고 봐도 정말 시원하고 좋은 흐름입니다. 두 분이 다시 인연의 끈을 단단하게 동여매고 이어가게 되든 아니면 마침내 남은 미련 한 톨 없이 완벽하게 털어내고 각자의 길로 홀가분하게 돌아서게 되든 더 이상은 지금처럼 가슴 한복판에 커다란 돌덩이를 얹어놓은 듯한 그 숨 막히는 답답함에서는 완벽하게 해방되실 겁니다. 만약 이 흐름을 타고 다시 재회를 하게 된다면 예전처럼 서로의 밑바닥까지 보여주며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내고 상처 주던 그 징글징글한 패턴을 이번에는 싹 끊어내실 수 있어요. 완전히 새롭고 맑은 기운으로 다시 사랑을 쌓아 올릴 수 있는 흐름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아픈 시간 동안 일본 분들을 안타깝게 지켜보시던 수호 실령님이 어떤 메시지를 보내셨나 봤더니 혜원 동자님이 맑은 눈가를 닦으며 나오셨어요. 혜원, 즉 마음속에 깊이 맺힌 억울한 한과 눈물을 시원하게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이 맑고 어린 실령님이 지금 잔뜩 웅크려 있는 1번분, 어깨를 가만히 토닥이면서 그러시네요. 너 혼자 어두운 방구석에서 끙끙 앓고 자책하지 마라. 네가 남들보다 못나서 네가 매력이 부족하거나 그때 실수를 해서 이 인연이 이렇게 아프게 꼬인 게 절대 아니다. 지금까지 이별의 원인이 전부 다 내 탓인 것만 같고 내가 그때 내 자존심을 꺾고 다르게 행동했어야 했다며 밤마다 수백 번씩 스스로를 갉아먹고 핥히던 그 지독한 생각들, 오늘 이 밤부터는 정말 그만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1번 분들 충분히 잘 버티셨고 충분히 예쁘게 사랑하셨어요. 스스로를 그만 괴롭히셔도 됩니다. 1번 고르신 분들, 제가 무당으로서 지금 당장 내 삶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 실전 행동 몇 가지를 일러드리고 이 긴 풀이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밤에 혼자 조용히 계실 때 마음에 두신 그분께 차마 쏟아내지 못하고 목구멍에 꽉 막혀 있던 속갯말들 있죠. 너무 서운했던 거, 원망스러운 거, 아니면 끝내 자존심 때문에 전하지 못해서 미안했던 마음들 전부 다 본인 일기장이나 휴대폰 메모장에 한번 길게 쫙 적어보세요. 마음에 남은 찌꺼기 하나 없이 꾹꾹 눌러 담아서요. 그거 다 적은 다음에 그 사람한테 직접 연락해서 전송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 속에서 나를 찌르고 썩어가고 있는 그 아픈 감정의 덩어리들을 내 손으로 직접 밖으로 끄집어내서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풀어내는 게 지금 제일 먼저거든요. 본인 안에서 단단히 뭉친 매듭이 먼저 스르르 풀려야 밖으로 엮인 매듭도 기운을 타고 부드럽게 풀리는 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주무시기 전에 방 한 구석이나 머리맡에 깨끗하고 차가운 맹물 한 그릇만 가만히 떠놓고 주무세요. 거창하게 향을 피우거나 절을 하고 복잡한 기도를 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투명하고 맑은 물이 1번뿐 마음속에 둥둥 떠다니는 탁하고 어지러운 기운을 밤새 싹 가라앉혀주고 맑게 정화해 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물은 미련 없이 싹 버려주시고요. 그 작은 정성 하나가 꽉 막힌 마음속에 숨통 트일 여백을 만들고 그 비워진 자리로 막고 새로운 인연의 기운 혹은 진심 어린 연락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첫 신호가 되어줄 겁니다. 오늘 제 이 긴 풀이가 1번 분들 답답하고 시린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닿으셨다면 가시는 길에 좋아요 한번 지그시 눌러주세요.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번째 자리에 닿으신 분들 어서 오세요. 본격적인 속마음 풀이 들어가기 전에 응원 한 번씩 보태주시면 제가 봐드리는 다음 풀이가 훨씬 더 맑고 깊어집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열어주세요. 제가 화면에 놓아둔 이 칠흑같이 까맣고 서늘한 흑요석 원석을 가만히 쥐어보고 또 여러분을 대표하는 첫 표지 카드로 뽑혀 나온 문살 카드를 나란히 짚어보는 순간 제 가슴이 턱 막히면서 아주 답답하고 서늘한 기운이 훅 끼쳐옵니다. 화산재가 굳어서 만들어진 이 흑요석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시커멓고 단단해서 속이 전혀 비치지 않지만 한번 깨지면 그 단면이 유리처럼 날카롭게 벼려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방 안에서는 밖이 어렴풋이 비쳐 보이지만 밖에서는 감히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촘촘하게 막아둔 예민한 경계선인 문살의 기운도 이와 똑같습니다.
이 두 가지 기운이 합쳐졌다는 건 지금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이별의 아픔에 다시는 상처받기 싫어서 스스로 마음의 벽을 아주 높고 날카롭게 쳐두고 지독한 방어 기제를 세우고 있다는 또렷한 징조거든요. 남들이 볼 때 여러분은 겉으로 아주 이성적이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일상이나 직장 생활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실 겁니다. 속마음은 이 문살 뒤에 꾹꾹 눌러 숨긴 채 겉으로는 흑요석처럼 세상 쿨한 척 아주 반듯하고 씩씩한 모습만 보여주고 계시죠. 누가 보면 이별한 사람이 아니라 원래부터 감정 기복 하나 없이 평온하고 철벽을 두른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요. 하지만 그게 정말 마음이 다 식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된 상태는 절대 아닙니다. 문살이라는 게 참 묘해서 아무리 굳게 닫아두고 철벽을 쳐도 결국 손가락에 침을 묻혀서 구멍을 뽕 뚫어놓고 밖을 몰래 엿보게 마련이잖아요. 낮에는 그렇게 씩씩한 척 하시다가도 밤만 되면 혼자 불 꺼진 방에서 내가 그때 왜 좀 더 져주지 못했을까? 그 사람이 왜 나한테 마지막에 그런 매몰찬 행동을 했을까? 곱씹으며 속으로 피눈물 흘리고 계신 흐름입니다. 헤어진 마당에 자존심 상하게 그 사람의 메신저 프로필이나 인스타그램 스토리, 심지어 몰래 부계정까지 만들어가며 수십 번씩 염탐하고 계실 텐데, 겉으로는 다 차단해 놓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의 아주 작은 흔적이라도 찾고 싶어서 위태롭게 안다라는 마음이 제게는 너무 선명하게 읽힙니다. 이 답답하고 꽉 막힌 상황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엇나간 건지 본격적으로 첫 자리를 열어봅니다. 여러분 관계의 뼈아픈 핵심을 짚어주는 슬롯에 맞고 고고한 선녀님이 사뿐히 내려와 계십니다. 제가 헛바람 넣는 위로보다는 아주 직설적으로 팩폭 하나 날리자면, 이 선녀 카드가 첫 장에 떴다는 건 두 사람의 연애가 처음부터 아주 현실적이고 수더분하게 땅에 발을 붙이고 만난 편안한 사이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느꼈던 그 매력과 환상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를 보듯 엄청나게 높고 강렬했거든요. 상대방이 유독 눈에 띄게 매력적이거나 도도하고 예민한 스타일이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감히 범접하기 힘든 이상형처럼 비춰졌을 수도 있습니다. 연애 초반에 눈에 콩깍지가 씌었을 때는 그 사람의 변덕스럽고 붕 떠 있는 성향조차 다 매력으로 보이고 내가 다 감싸주고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았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묘하게 손에 잡히지 않는 상대방의 이기적인 태도 때문에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갔을 흐름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게 맞나? 왜 이렇게 나만 이 관계에서 동동거리고 늘 눈치를 봐야 하지? 하면서 끊임없이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받고 싶어 했던 그 불안하고 아슬아슬한 감정선이 기저에 아주 짙게 깔려 있어요. 그 불안하고 높은 기대치를 맞추기 위해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바로 옆자리 지난 흐름을 짚어주는 카드를 보니 무겁고 묵직한 장독대 카드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이 카드를 보자마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여름의 떼약볕도, 한겨울의 모진 눈보라도 제자리에 묵묵히 버티고 서서 그 안에 장이 맛있게 익어갈 때까지 끝없이 인내하고 삭혀내는 것이 장독대잖아요. 여러분이 지난 연애 기간 동안 상대방을 향해 딱 이 장독대 같은 수고로운 역할을 자처하셨어요. 상대방이 자기 기분대로 굴거나 선녀처럼 훌쩍 멀어지는 것 같은 불안감을 줄 때도 화를 내기보다는 속으로 꾹꾹 눌러 참기만 하셨거든요. 내가 여기서 서운한 티를 내고 매섭게 쏘아붙이면 이 관계가 바사삭 깨질까봐 그게 무서워서 내 할 말과 억울함을 다 목구멍으로 삼켜가며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혼자 발버둥 친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 사람의 단점, 서운함, 섭섭함을 내 가슴이라는 장독대 안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까맣게 삭혀냈어요. 그렇게 바보처럼 참다. 결국 내 속이 다 문드러지고 나서야 한계가 와서 땜 터지듯 터져버렸거나, 아니면 그렇게 헌신했는데도 상대방이 너무 어이없고 이기적인 핑계를 대며 매몰차게 등을 돌려버린 아주 억울하고 뼈아픈 이별의 과정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피눈물 흘리며 장독대를 품는 동안 그 사람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현재 그 사람의 속마음을 짚어보는 자리에 참 기가 막히게도 불씨를 품은 화로 카드가 들어앉아 있네요. 여러분이 겉으로는 흑요석처럼 단단한 척, 문살 뒤에 숨어서 세상 쿨한 척 하듯이 그 사람도 지금 상황이 딱 똑같습니다. 푸사나 소셜미디어를 보면 헤어지고 나서 친구들 만나 술도 잘 마시고 아주 살맛난 것 같아 보여서 분통이 터지실 텐데 겉모습에 절대 속지 마세요. 화로를 가만히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겉에서 보면 하얗게 식어버린 잿빛가루만 소복하게 덮여 있어서 불이 다 꺼진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차갑게만 보이죠. 그 사람 겉모습이 지금 딱 그 하얀 껍데기 같은 쟤예요. 이별에 아무 타격 없는 척, 일상 아주 잘 지내는 척 얄팍하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잿더미를 부직갱이로 살짝만 들춰보면 그 안에 1000도가 넘는 시뻘건 불씨가 펄펄 끓고 있잖아요. 그 사람 지금 속이 완전히 시뻘겋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도 밤만 되면 여러분이 자기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상처를 줬는지 뼈저리게 생각나서 가슴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고 후회로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미련과 질투,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애증이라는 그 독한 불씨를 아직 단 한 톨도 꺼트리지 못하고 매일 밤 자기 속을 갉아먹듯 태우고 있는 중입니다. 속이 그렇게 타들어가고 미련이 뚝뚝 흐르면서 왜 나한테 먼저 연락 한 통 못하고 얼음장처럼 가만히 있는지 숨겨진 진짜 원인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아주 높고 빳빳한 카드가 버티고 있네요. 조선시대 양반들이 쓰던 바로 그 갓입니다. 사흘을 굶어서 배가 가죽에 달라붙어 죽을 지경이어도 남들 앞에서는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면서 배부른 척 체면을 챙겼다는 그 지독한 위신. 그놈의 체면과 알량한 자존심이 지금 그 사람의 발목을 꽁꽁 묶고 있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자기가 먼저 굽히고 들어가서 사과하자니 스스로의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고 내가 그렇게 모질게 돌아섰는데 이제 와서 매달리면 저 사람이 날 얼마나 우습게 볼까. 혹시라도 용기 내서 연락했다가 단칼에 거절당하면 내 꼴이 얼마나 비참해질까 하는 찌질한 두려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마음은 화로처럼 펄펄 끓어 넘치는데 머리에는 아주 무겁고 빳빳한 갓을 쓰고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며 속병만 앓고 있는 겁니다. 이 쓸데없는 자존심의 껍데기가 찢겨 나가기 전까지는 본인이 먼저 다가오고 싶어도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아주 지독하고도 답답한 정체기의 한가운데에 스스로를 가둬버린 상태입니다. 그렇게 자존심이라는 무거운 껍데기 아래서 숨죽이고 있는 상대방을 두고 여러분은 지금 이 꽉 막힌 정체기를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요? 그 명확한 해답을 쥐어주는 자리에 아주 하얗고 매서운 기운을 내뿜는 소금 카드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무당들이 구슬하거나 흉한 부정을 쳐낼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뿌리는 게 바로 이 굵은 소금이잖아요. 소금은 아주 강력한 정화와 결계, 그리고 묵은 기운을 매섭게 씻어내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뼈아픈 단절을 의미하거든요. 이 기운이 행동 지침으로 떴다는 건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상대방이 언제 연락 올까 목 빠지게 기다리며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상대방의 이기적인 변덕과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미련 때문에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었던 그 탁한 감정의 찌꺼기들, 그리고 쓸데없이 상대방의 흔적을 쫓으며 스스로 멘탈을 무너뜨렸던 그 모든 얄궂은 행동들을 이제는 내 손으로 직접 확 뿌려버리듯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겉으로만 쿨한 척 방어막을 칠 게 아니라 내 내면의 밭에 진짜로 소금을 쳐서 깨끗하게 비워내야 해요. 그 사람이 자존심을 세우든 찌질하게 고뇌하든 그건 온전히 그 사람의 몫으로 남겨두세요. 지금 욱하는 마음에 먼저 연락해서 원망을 쏟아내거나 매달리는 건 아직 아물지도 않은 내 상처에 소금을 들이붓는 자해나 다름없습니다. 철저하게 내 마음의 결계부터 튼튼하게 치고 맑은 정신을 회복하는 데에만 온전히 집중하라는 신령님의 아주 엄격한 첫 번째 처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다행스럽고 한편으로는 아주 살벌하게 상황을 뒤집어버릴 외부 변수가 하나 치고 들어옵니다. 무당이 손에 쥐고 춤을 추는 날이 시퍼렇게 선 신칼 카드가 번뜩이며 등장했네요.
이 신칼은 조만간 두 사람을 꽁꽁 묶어두고 있던 그 알량한 체면과 고집의 밧줄을 누군가가 혹은 어떤 결정적인 외부 상황이 단칼에 싹둑 베어버린다는 파격적인 흐름을 예고합니다. 아까 그 사람이 자기 고집에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빳빳하게 세우고 있던 자존심이 통째로 날아갈 만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적인 순간이 곧 그 사람에게 닥쳐올 거예요. 예를 들어, 겹지인들을 통해 여러분이 너무나 멀쩡하게, 심지어 예전보다 훨씬 더 반짝반짝 빛나고 단단해진 모습으로 잘 지낸다는 소식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아주 괜찮은 새로운 인연의 기운이 맴돈다는 뉘앙스를 우연히 접하게 될 수도 있죠. 그 순간 상대방 속에서 펄펄 끓고만 있던 그 화로의 불씨가 완전히 바깥으로 터져버리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머뭇거리는 사이에 영영 놓쳐버리겠구나 하는 지독한 위기감이 훅 치고 들어오면서 억지로 쥐고 있던 방어 기제의 끈이 신칼에 잘리듯 툭 끊어지는 겁니다. 이 변수가 터지는 순간부터 상황의 주도권은 완벽하게 여러분의 손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 팽팽했던 기싸움이 무너지고 난 뒤 두 분의 관계가 맞이하게 될 최종 결실의 자리에는 작두카드가 아주 아슬아슬하고 묵직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시퍼렇게 날이 선 두 개의 칼날 위를 맨발로 올라타는 작두의식을 떠올려 보세요. 보는 사람의 간담까지 서늘하게 만들 정도로 예민하고 치열하잖아요. 이 기운이 결말에 떴다는 건 두 분의 다음 챕터가 그저 술 한잔 기울이며 미안했다? 다시 잘 지내보자 하고 얼렁뚱땅 덮어두고 넘어갈 수 있는 가벼운 수준이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결국 그 찌질한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다가오더라도 혹은 두 분이 기적처럼 다시 마주 앉게 되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작두 위를 걷는 것처럼 아주 극단적이고 치열한 감정의 부딪힘을 동반할 거라는 뜻이거든요. 서로의 밑바닥에 꽁꽁 숨겨두었던 진짜 원망, 그동안 장독대에 쌓아왔던 묵은 상처들을 한 번은 시원하게 다 토해내고 피를 봐야만 하는 결판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지 마세요. 작두라는 건 멀리서 보면 아찔하고 위험해 보여도 영적으로 맑게 준비된 무당은 절대 그 위에서 발을 다치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날 선 칼날 위에서 가장 강력한 신의 공수와 뚜렷한 해답을 쥐고 내려옵니다. 두 분 역시 이 마지막 진통의 시간을 자존심 다 버리고 밑바닥까지 부딪히는 이 위태로운 대화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해 내신다면 두 번 다시는 예전처럼 얄팍한 오해로 무너지지 않을 아주 견고하고 새로운 관계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기가 막히게 확실한 결실입니다. 만약 끝내 서로의 칼날을 견디지 못하고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그 결단만큼은 정말 내 인생에 미련 한 톨 남지 않을 만큼 완벽한 해방의 순간이 되어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위태로운 롤러코스터 같은 시간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 따스한 약사열의 부처님이 깊은 자비의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약사열에는 몸과 마음의 깊은 병을 치유하고 어루만져 주시는 가장 따뜻한 기운이잖아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느라 속으로 얼마나 골마 터졌고 얼마나 가슴을 치며 아파했는지 우리 부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작두,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롭고 상대방의 침묵이 가슴을 찢어놓는 것 같아도 너무 불안해하면서 억지로 상황을 통제하려고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곁에서 충분히 아팠고 내 속을 다 내어주며 치열하게 사랑했잖아요. 이제는 그 칼날 같은 불안감에서 내려와서 본인의 상처부터 약을 바르고 맑게 치유할 시간입니다. 내 멘탈이 완벽하게 회복되고 중심이 딱 잡히는 순간 꼬였던 외부의 엉킨 매듭들도 거짓말처럼 제자리를 찾아 스르르 풀려나갈 겁니다. 제가 무당으로서 지금 일상에서 내 기운을 환기하기 위해 당장 적용해 보시면 좋을 실전 행동을 일러드리면서 이 깊은 풀이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그 사람 소셜미디어나 메신저 프로필 들여다보는 그 얄궂은 행동부터 단호하게 끊어내세요. 내 마음의 밭에 굵은 소금을 뿌려 정화하듯이요. 자꾸 내 눈과 귀를 그 사람의 거짓된 껍데기에 노출시키면 내 안의 불안과 억울한 불씨만 쓸데없이 더 타오를 뿐입니다. 궁금해 미치겠더라도
딱 일주일만이라도 나를 위해 온전히 그 시선을 차단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그 묵직한 정적의 시간이 오히려 상대방에게는 피 말리는 궁금증과 조바심을 유발하는 아주 매서운 신칼이 되어 돌아갈 테니까요. 그리고 주말에 시간 나실 때 집안 환기 싹 시키시고 본인 방이나 침대 주변, 평소 가장 많이 머무는 공간을 깨끗하게 청소해 보세요. 그 다음 굵은 소금을 아주 작은 종지에 담아서 구석에 하루 이틀 정도 가만히 놔둬보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무속에서도 아주 흔하게 쓰는 터 정화 비방인데 내 주변을 감싸고 있는 과거의 찌질한 냄새, 원망과 후회로 얽힌 그 탁한 기운들이 소금에 다 빨려 들어가서 멘탈을 맑게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내 기운이 투명해져야 다가오는 진짜 인연의 기운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법이거든요. 오늘 제 이 묵직한 팩폭풀이가 여러분의 답답하고 시린 마음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위로와 시원한 해답으로 닿으셨다면 좋겠네요. 다음 짤이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더 궁금하시죠? 다음 풀이 넘어가시기 전에 저와 맑은 연결고리 만들어 두신다 생각하시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지그시 눌러주세요. 마음 너무 졸이지 마시고 오늘 밤은 복잡한 생각 딱 내려놓고 아주 편안하게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귀한 인연으로 이 자리에 닿으신 분들 오늘도 참 고맙습니다. 6월의 공기가 제법 눅진하게 내려앉았는데 마음이 어지럽고 답답해서 이 영상을 누르셨을 텐데 조금은 편안해지셨으면 좋겠네요. 본격적인 속마음 풀이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아직 제 채널 구독 안 누르시고 영상만 훌쩍 보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에는 꼭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맑고 따뜻한 기운을 먼저 내어주셔야 저도 이 무겁고 꽉 막힌 흐름 속에서 훨씬 더 예리하고 시원한 해답을 찾아드릴 수 있거든요. 화면에 놓인 보랏빛 자수정 원석을 가만히 손끝으로 매만져 봅니다. 겉은 울퉁불퉁하고 차가워 보이지만 그 안쪽은 어떤 원석보다도 깊고 예민한 결을 품고 있어요. 그 옆에 나란히 놓인 깊은 우물카드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자리를 거울처럼 선명하게 비춰주네요. 우물 속은 밖에서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고 한낮의 햇빛조차 잘 닿지 않아 늘 서늘한 기운이 감돌잖아요. 상처받기 싫은 마음에 스스로 방어벽을 높게 치고 내 진짜 속마음을 그 어두운 우물 밑바닥에 꽁꽁 숨겨버린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단단한 척, 아무렇지 않게 이성적인 척 일상을 잘 버텨내고 계시지만 속으로는 누군가 그 우물가에 조심스레 다가와 굳게 닫힌 뚜껑을 열고 내 깊은 슬픔과 외로움을 알아주길 바라는 아주 수동적인 시간 한가운데 서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을 이토록 깊고 외로운 우물 속으로 밀어 넣은 건지 그 뼈아픈 과거의 뼈대를 찬찬히 짚어보겠습니다. 관계의 영적인 그릇을 짚어주는 첫 자리에 해수가늠님께서 아주 고요하고 자비로운 눈빛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지난 연애를 조용히 돌이켜보면 여러분은 정말이지 미련할 정도로 무던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하셨어요. 상대방이 아주 이기적으로 굴고 내 마음에 날카로운 생채기를 내는 말을 툭툭 던질 때도 그 자리에서 불같이 화를 내거나 따져 묻기보다는 넓은 바다처럼 그 사람의 모난 허물을 다 품어주려고만 하셨죠. 저 사람이 지금 밖에서 치여 상황이 여의찮은 이 저렇게 예민한 거겠지. 내가 조금 더 어른스럽게 감싸주고 져주면 언젠가는 저 사람도 철이 들고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마치 어머니가 투정 부리는 어린아이를 안아주듯 끝없이 인내하고 기다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끝없는 배려와 인내가 어느 순간 상대방에게는 아주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렸어요. 겉으로는 갈등을 피하려 괜찮은 척 웃어주었지만 혼자 불 꺼진 방에 돌아오면 그 지독한 서운함과 밀려드는 공허함에 목이 메어 밤새 소리 없이 베개를 적셨을 흐름입니다. 내 속을 다 헐어서 상대방의 멘탈을 지켜주느라 정작 피투성이가 된 내 마음은 돌보지 못해 지금 완전히 골마버린 참으로 서글픈 헌신의 흔적이네요. 그렇게 아프게 견뎌온 시간들이 어떻게 쌓여 결국 이별이라는 벼랑 끝으로 밀려난 건지 지난 흐름을 보여주는 다음 자리를 보니 창고에 꽉 들어찬 쌀가마니 카드가 아주 묵직하게 놓여 있습니다. 농부가 1년 내내 땀 흘려 거둔 곡식을 창고에 빈틈없이 쌓아두듯 여러분은 연애하는 내내 서운한 일이 생겨도 그 감정을 시원하게 밖으로 쏟아내지 못했어요.
지금 화를 내고 섭섭함을 토로하면 이 위태로운 관계마저 바사삭 깨져버릴까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그 억울하고 무거운 감정들을 내 마음속 아주 어두운 창고에 한 가마니 두 가마니 입술을 꽉 깨물며 묵묵히 눌러 담기만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묵묵히 참아주면 언젠가는 저 둔한 사람도 내 헌신을 알아채고 미안해하겠거니 기대하셨겠지만 이기적인 상대방은 그 꽉 찬 창고가 금방이라도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원래 나한테 다 맞춰주는 성격이구나. 내가 이 정도로 선을 넘어도 내 옆에 있어주겠지 하고 오만한 착각의 늪에 빠져 지낸 거죠. 그러다가 결국 더 이상 단 한 톨의 감정도 들어갈 수 없는 한계치에 다다랐을 때 상대방이 무심코 던진 행동 하나가 뇌관을 건드려 여러분의 마음이 우르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상대방은 갑자기 왜 저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냉정하게 돌변했냐며 적반하장으로 당황했겠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동안 피눈물 흘리며 꾹꾹 참아온 그 무거운 세월을 끝까지 몰라주는 이기적인 모습에 완벽하게 절망하고 차갑게 돌아서 버린 겁니다. 그렇게 모든 걸 다 내어주고 상처만 남은 지금 그 사람은 속으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지내고 있을까요?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세 번째 자리에 허공에 덩그러니 매달린 방울끈 카드가 그 사람의 참 찌질한 미련을 고스란히 보여주네요. 신단 앞에서 간절하게 흔드는 이 질긴 방울끈을 그 사람이 지금 속으로 땀이 배도록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연락도 없이 차갑게 돌아서서 남처럼 잘 지내는 척 연기하지만 밤만 되면 여러분의 흔적을 몰래 기웃거리고 다정했던 과거의 대화들을 수백 번씩 곱씹고 있어요. 끈을 타고 훅훅 넘어오는 여러분의 따뜻했던 온기가 그리워서 미칠 지경인데도 정작 자기가 먼저 용기를 내어 그 방울을 크게 흔들어 연락할 생각은 감히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 이기적인 짓들이 떠올라 뻔뻔하게 다가갈 염치가 없기도 하고 막상 손을 내밀었다가 여러분이 그 무너진 쌀가마니처럼 차갑게 자신을 밀어낼까봐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저 끝만 손이 하얘지도록 쥐고 여러분이 먼저 아주 작은 여지라도 내어주길 기다리는 참으로 겁먹은 상태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간만 보고 있는지 그 숨은 원인을 파헤쳐 보니 푹신하고 무거운 방석 카드가 바닥에 떡하니 깔려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애초에 자기가 먼저 고개를 숙이거나 상처받을 각오를 하면서까지 상황에 부딪혀 돌진할 깡이 없는 성향이에요. 내가 지금 먼저 굽히고 들어가면 자존심이 상하잖아. 어차피 다가가 봤자 감정만 상하고 어색해질 게 뻔해. 차라리 시간이 약이겠지 하는 얄팍한 자기 합리화의 방석을 겹겹이 깔고 그 위에 아주 묵직하게 주저앉아 버렸어요. 본인 딴에는 이게 여러분을 더 귀찮게 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주는 어른스러운 배려라고 대단한 착각을 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치열하게 자기 잘못을 마주하고 반성할 용기가 없어서 또다시 거절당할까봐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구석으로 비겁하게 도망쳐버린 것 뿐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이 나를 완전히 잊고 잘 사는 게 아닐까 우물 속에서 자책하며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저 두려움이라는 푹신한 방석에 엉덩이를 딱 붙이고 꼼짝 못한 채 밖에서 누가 자기를 구해주기만을 애타게 바라는 한심한 정체기일 뿐이니까요. 그렇게 자기 연민이라는 방석에 주저앉아 움직이지 않는 그 사람을 두고 우리 3번 분들은 이 캄캄하고 외로운 우물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까요? 그 해답을 쥐어주는 다음 자리에 아주 고요하지만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림 없이 타오르는 촛불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두운 방 안을 밝히고 차가운 공기를 데우는 건 결국 내 손으로 직접 켠 작은 불씨 하나잖아요. 그동안 여러분은 내 마음에 불을 켜서 나 자신을 돌보고 비추는 게 아니라 자꾸만 상대방이 숨어있는 저 어두운 우물바닥만 내려다보며 저 사람이 언제쯤 내게 볕을 보여줄까? 언제쯤 저 푹신한 방석에서 엉덩이를 떼고 나에게 다가올까? 하고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셨어요. 신령님께서 이 촛불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제 그 미련한 시선을 완전히 거두라는 아주 명확하고 단호한 뜻입니다. 상대방이 겁을 먹든 자존심을 세우든 찌질하게 굴든 그건 이제 그 사람의 몫이자 숙제로 철저히 남겨두세요.
3번 분들은 지금부터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내 안에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밝혀야 할 때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놔버리면 영영 끝나는 건 아닐까 하는 쓸데없는 두려움조차 저 촛불에 남김없이 다 태워버리세요. 내면의 중심이 저 불꽃처럼 위아래로 흔들리지 않고 꼿꼿하게 서야 비로소 상대방도 자신이 깔고 앉아있던 그 무거운 방석에서 불안함을 느끼고 엉덩이를 떼게 되어 있거든요. 이때 여러분의 일상에 아주 흥미롭고 극적인 외부 변수가 하나 쓱 밀려 들어옵니다. 캄캄하고 무거웠던 흐름을 확 깨워주는 아주 화려하고 귀한 비단카드가 눈앞에 펼쳐졌네요. 이전까지 여러분이 무거운 쌀까만 일을 혼자 짊어지고 땀 흘리며 헌신하는 흙먼지 날리는 진흙탕 같은 연애를 하셨다면요. 조만간 여러분의 진짜 가치와 품격을 이 비단처럼 아주 귀하고 예쁘게 대접해주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참 묘한 흐름인 게 두 가지 갈래로 들어와요. 하나는 그 사람이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아, 내가 놓친 사람이 정말 곁에 두기 귀한 사람이었구나를 뼈저리게 깨닫고는 예전처럼 함부로 대하거나 자존심 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다가오게 될 수 있어요. 혹은 그 사람이 여전히 쭈뼛거리고 주저하는 이 절묘한 타이밍에 여러분을 진짜 비단으로 감싸듯 귀하게 여겨줄 아주 질이 다른 새로운 인연이 외부에서 불쑥 나타나 여러분의 일상을 기분 좋게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흘러가든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이 혼자 속 끓이며 희생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아주 통쾌한 반전의 기운이에요. 그렇게 귀한 대접을 받으며 이 꽉 막혔던 정체기가 뚫리고 난 뒤 두 분 관계가 맞이하게 될 최종 결실을 짚어보니 터굿 카드가 아주 크고 장엄하게 버티고 섰습니다. 터굿은 집을 새로 짓거나 크게 이사를 할 때 그 땅에 묻혀있던 온갖 안 좋은 흉살과 묵은 귀신들을 싹 다 몰아내고 터를 완전히 깨끗하게 다지는 아주 큰 의식이죠. 두 분의 관계가 단순히 적당히 좋은 말로 덮어두고 우리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보자 하는 식의 얄팍한 재회가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인연이 이어지게 된다면 그동안 서로의 속을 갉아먹었던 오해, 말 못하고 창고에 쌓아두었던 서운함, 그리고 주변을 맴돌며 방해했던 어지러운 소음들까지 이번 기회에 아주 뿌리째 뽑혀나갑니다. 관계의 밑바닥, 즉 두 사람이 딛고 설 기반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 되는 거예요. 서로의 진짜 밑바닥을 다 보고 한번 크게 무너져 내린 뒤에야 비로소 서로에게 진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관계로 거듭나게 됩니다. 만약 끝내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한다 해도 여러분 가슴속에 맺혀있던 지독한 미련의 터가 완벽하게 정화되어서 다음 사랑을 맞이할 때는 절대 과거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아주 단단하고 축복받은 결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캄캄하고 깊은 우물 속에서 묵묵히 혼자 버텨온 3번 분들을 위해 수호 신령님이 어떤 메시지를 보내셨나 가만히 들여다보았더니 하얀 고가를 쓰신 불사할머니께서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내려와 계시네요. 불사할머니는 하늘의 맑은 기운을 받아 자손들을 끝없이 보호하고 치유해 주시는 영적인 어머니이십니다. 우리 할머니께서 지금 9분 등으로 여러분의 등을 가만히 쓸어내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 새끼, 그동안 미련하게 소갈이하느라 참 고생 많았다. 네가 착해서 네가 남들보다 모자라서 그 무거운 짐을 혼자 다 짊어졌던 게 아니다. 그저 내 타고난 심성이 남들보다 바다처럼 깊고 넓었을 뿐이니 제발 내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자책하지 마라. 이제 내가 내 앞길에 낀 탁한 먼지들을 내 손으로 다 걷어내 줄 테니 넌 그저 고개 들고 네 가치만 반짝반짝 빛내면 된단다. 이 위로를 가슴 깊이 품으시고 제가 무당으로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이 답답한 기운을 환기하기 위해 일상에서 꼭 해보시면 좋을 행동 두어 가지만 일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밤이나 주말에 혼자만의 시간이 나면 방에 불을 다 끄고 작고 예쁜 캔들이나 향초 하나만 가만히 켜보세요. 그리고 그 흔들리는 불꽃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그 사람이 돌아오게 해달라는 애원 섞인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이 이제는 편안해지게 해주세요. 내가 나를 세상에서 제일 먼저 아끼고 보듬게 해주세요 하고 오직 여러분, 본인만을 위한 기도를 속으로 조용히 읊조려 보세요.
그 작은 불씨 하나가 여러분의 닫힌 마음의 우물을 가장 먼저 밝혀주는 아주 강력한 열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집안에 오래 묵혀둔 먼지 쌓인 물건이나 특히 그 사람과 얽힌 추억이 담겨서 볼 때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물건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눈에 안 띄는 곳으로 싹 치워버리세요. 턱웃을 하듯이 내 주변의 물리적인 공간부터 깨끗하게 비워내고 정돈해야 아까 말씀드린 새롭고 귀한 비단 같은 기운이 내 삶에 치고 들어올 빈자리가 생기는 법이거든요. 오늘 제 이 진심 어린 넋두리가 캄캄한 우물 속에서 웅크려 헤매던 3번 분들 마음의 작은 촛불 하나로 닿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에 딱 와닿는 말씀이 있었다면 이번 달에 꼭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원 한 줄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고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렇게 저랑 맑은 연결고리 하나 맺어두시면 다음번엔 더 환하고 좋은 기운 듬뿍 담아서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무거운 생각들 다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푹 주무세요. 3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4번 선택지를 고르신 분들 가만히 손을 얹어보세요. 화면에 놓인 이 맑은 장미수정. 투명한 핑크빛이 참 곱죠? 이 돌은 둥글고 매끄러워서 손에 쥐면 온기가 금방 배어듭니다. 다시 한번 끊어졌던 인연을 뜨겁고 예쁘게 꽃피우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맑은 갈망이 여기에 그대로 서려 있네요. 이 소품 옆으로 풍경 카드가 한 장 툭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맑은 소리를 내며 변화를 알리는 그 풍경처럼 4번 분들은 이번 6월에 그동안 닫혀있던 두 사람 사이의 판이 완전히 뒤집히는 큰 신호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이게 오늘 리딩의 핵심입니다. 카드를 펼치는 순간 손끝에 아주 강한 떨림이 닿네요. 그동안 여러분이 참아왔던 시간들이 마치 댐이 터지듯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기운인데 리딩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4번 분들 이 흐름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기운 먼저 보태주세요. 그래야 저도 이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지 더 또렷하게 짚어드릴 수 있거든요. 첫 자리에 바리공주님 카드가 자리를 잡으셨네요. 이분은 스스로를 희생해서 죽은 영혼까지 구원하시는 그야말로 조건 없는 사랑의 신령님입니다. 4번 분들이 이번 연애를 하며 해온 사랑이 꼭 이 바리공주님의 길과 닮았어요. 상대방의 밑바닥까지 다 이해하고 내 몫을 챙기기보다 상대방의 결핍을 먼저 채워주려 동분서주 하셨잖아요. 그게 사랑인 줄 알고 헌신했지만 바리공주님이 그 험한 길을 걷고 돌아왔을 때 세상이 그분의 노고를 바로 알아주지 않았듯 여러분의 이 깊은 정성도 겉으로는 바로 보답받지 못해 마음의 병이 깊어진 상태입니다. 본인 행복보다는 저 사람의 안위가 먼저였던 여러분의 진한 모습이 지금의 이 아픈 결과를 낳은 영적인 그릇입니다. 그 험난한 시간을 지나온 지난 흐름을 짚어보니 해원굿 카드가 놓여 있습니다. 해원굿은 맺혀있고 엉킨 원한을 풀어내어 치유하는 의뢰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는 겉으로 드러난 싸움보다 더 깊은 묵혀두었던 감정의 응어리들이 산재해 있었어요. 상대방은 자기 본능대로만 행동하고 여러분은 그 모난 행동들을 하나씩 다 받아내면서 속으로 골마 터지는 원망을 쌓아왔던 거죠.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는 왜 나를 몰라주느냐 하는 그 서글픈 외침이 지난 몇 달간 여러분의 연애를 꽉 채우고 있었어요. 이제 와서 보니 그건 사랑이 아니라 서로에게 쌓인 빚을 갚으려 애쓰던 아주 고단한 해원굿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영혼은 너무나 지쳐버렸고 서로에 대한 신뢰보다는 서운함과 피로감이 더 깊게 뿌리내리게 된 거예요.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은 홍수마기 카드입니다. 큰 애군이 닥치기 전에 미리 막아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이 카드가 현재 자리에 떴다는 건 지금 두 분 사이의 관계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신호예요. 이제는 더 이상 무조건적인 희생이나 인내로는 버틸 수 없는 홍수처럼 감정이 범람하기 직전의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도 본능적으로 느끼고 계실 거예요. 지금 여기서 또 예전처럼 참고 넘어가면 이제는 정말 두 사람의 관계가 영영 되돌릴 수 없는 파국으로 쓸려가 버릴지도 모른다는 그 위태로운 직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취하고 있는 그 냉정하고 거리두는 태도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이 관계가 완전히 잠겨버리지 않게 하려는
아주 현명한 홍수막이 조치인 셈입니다. 지금은 그 어떤 적극적인 애정 표현보다 나 자신을 먼저 지키는 게 최우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은 여러분의 이런 절박한 홍수막이 조치를 눈치채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걸까요? 숨겨진 원인을 짚어보니 손님굿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손님굿은 원래 외부에서 들어온 낯설고 강한 기운 혹은 생각지 못한 잡기를 정성껏 대접해 내보내는 의식이에요. 이 카드가 왜 원인 자리에 있냐면 두 사람의 관계에 자꾸만 외부의 낯선 바람들이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 주변의 복잡한 환경이나 일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신경 쓰고 우선순위에 뒀던 외부의 손님 같은 기운들이 여러분 사이를 자꾸 흩뜨려 놓은 거죠. 여러분은 그 사람과 둘만의 오붓한 세계를 만들고 싶었지만 자꾸만 그 사람 주변의 시끄러운 환경들이 여러분의 정성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외부 기운들에 휘둘리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마음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채 방치했던 거예요. 원인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주변의 잡다한 손님 기운들을 제대로 쳐내지 못하고 여러분을 그 속에 방치한 그 어리석음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기적인 주변의 잡음과 어지러운 환경 속에서 방치되어 온 이 답답한 관계를 도대체 어떻게 끊어내거나 혹은 다시 이어가야 할까요? 그 명확한 해답을 쥐어주는 다음 자리를 보니 불순물 하나 없이 투명하게 찰랑이는 맑은 물그릇 카드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흙탕물이 잔뜩 일어난 웅덩이를 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죠? 거기를 막대기로 휘젓고 억지로 흙을 건져내려 하면 할수록 물은 더 탁해지고 엉망이 될 뿐입니다. 그럴 땐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물결이 잔잔해지기를 가만히 기다려야 찌꺼기들은 바닥으로 무겁게 가라앉고 위로는 투명하고 맑은 물만 남게 되잖아요. 지금 신령님께서 이 맑은 물그릇을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이 관계가 삐걱거릴 때마다 어떻게든 먼저 나서서 대화로 풀어보려 하고 내 속을 헐어가며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해 주려고 끊임없이 흙탕물을 휘저으며 애를 쓰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수고로운 행동을 완전히 멈추셔야 합니다. 상대방 주변의 시끄러운 문제들, 그 사람의 이기적인 태도에 내 귀한 감정을 더 이상 한 방울도 섞지 마세요. 그저 내 마음의 그릇을 투명하게 비워두고 거울처럼 맑고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취해야 할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처방입니다. 내가 침묵하고 고요해질 때 비로소 상대방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탁하고 어리석은 흙탕물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반성하고 깨닫게 되거든요. 그렇게 여러분이 스스로의 중심을 잡고 고요해질 무렵 아주 거세고 시원한 외부의 변수가 하나 밀려 들어옵니다. 무당이 구슬할 때 묵은 기운을 싹 날려버리는 아주 커다란 부채 카드가 들어왔네요. 이 카드가 의미하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동안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숨막히게 했던 그 지긋지긋한 정책이 그리고 전반부에서 말씀드렸던 상대방 주변의 그 낯설고 시끄러운 손님 같은 방해물들이 한순간에 싹 쓸려 내려가는 거대한 바람이 붑니다. 상대방을 괴롭히던 현실적인 문제나 주변의 간섭이 뜻밖의 외부 상황으로 인해 아주 허무할 정도로 한 번에 정리가 되어버릴 거예요. 그 묵은 공기가 싹 환기되고 나면 상대방의 시야를 가리고 있던 안개도 걷히게 됩니다. 그때서야 상대방은 뒤통수를 세게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본인이 가장 혼란스러울 때 말없이 곁을 지켜주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자신이 얼마나 귀한 인연을 함부로 대하고 잃을 뻔했는지를 소스라치게 깨닫게 되는 아주 통쾌한 반전의 바람입니다. 이 거센 바람이 지나간 후 맺어질 두 사람의 최종 결실 자리를 보니 아주 붉고 선명하게 인주가 묻어있는 묵직한 도장 카드가 떡하니 찍혀 있습니다. 앞서 처음에 제가 4번 고르신 분들은 이번 달에 판이 완전히 뒤집힐 거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이 도장 카드가 바로 그 방점을 찍는 증거입니다. 도장이라는 건 서류에 한번 꾹 눌러 찍고 나면 절대 주워 담거나 번복할 수 없는 아주 무겁고 확실한 약속을 뜻하잖아요. 이제 두 분의 관계는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시계 말뿐인 사과나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주 흑백이 뚜렷한 결판이 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모든 잘못과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다가와서 현실적이고 아주 단단한 미래를 들면 결혼이나 그에 준하는 무거운 헌신을 약속하며 도장을 찍듯 여러분을 꽉 붙잡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반대로 여러분 스스로가 이 지긋지긋한 미련의 끈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법적이든 감정적이든 아주 깔끔하고 완벽하게 서류에 도장을 찍어 이 관계를 종결시킨 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막을 열게 될 거예요.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여러분이 더 이상 애매한 관계 속에서 눈물 흘리며 소갈이하는 일은 영원히 끝난다는 아주 후련하고 맑은 결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격동의 시기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날 여러분을 위해 수호 신령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셨나 보았더니 깊고 푸른 바다를 다스리시는 위풍당당한 용왕님 카드가 들어와 계십니다. 왜 애정운을 보는데 바다의 재물과 생명력을 관장하시는 용왕님이 오셨을까요? 그동안 여러분이 이 답답한 연애 문제에 온통 기를 뺏기고 속을 끓이느라 정작 본인의 삶으로 쏟아져 들어와야 할 금전운이나 좋은 기회들까지 다 막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용왕님께서 거대한 여의주를 손에 쥐고 여러분을 내려다보며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마음을 짓누르던 묵은 채증이 시원하게 씻겨 내려갈 테니 좁은 웅덩이에서 벗어나 넓은 바다를 보아라. 네가 이 관계의 매듭을 확실하게 짓고 나면 내가 막혀있던 네 인생의 재물과 큰 대운의 물꼬를 터서 쉴 새 없이 밀어넣어 주마. 애정의 문제가 선명하게 정리되는 순간 여러분의 본업이나 금전 그리고 인생 전반의 흐름까지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아주 폭발적으로 풀려나갈 거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이 맑고 거대한 기운을 내 삶으로 빠르게 끌어당기기 위해서 일상에서 당장 해보시면 좋을 행동이 있습니다. 무당이 구슬하듯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유리잔에 아주 깨끗하고 차가운 물을 한 잔 가득 따라서 머리맡이나 창가에 가만히 두어보세요. 맑은 물그릇 카드의 기운을 현실로 옮겨오는 겁니다. 그 물이 밤새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탁한 미련이나 불안, 억울한 찌꺼기들을 다 흡수해 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물은 미련 없이 세면대나 변기에 싹 흘려버리시고 새물로 입을 헹구세요. 그리고 이번 달엔 집 안의 창문을 자주 활짝 열어서 묵은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고 바깥의 신선한 바람을 집 안으로 들이세요. 내 주변의 기운을 먼저 시원하게 환기해 주어야 부채 카드가 몰고 오는 통쾌한 변화의 바람과 용왕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의 공간에 막힘없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거든요. 상대방에게 연락이 오더라도 절대 먼저 조급하게 굴거나 변명하지 마시고 도장을 찍어내듯 단호하고 짧게 맑은 물처럼 투명하게 본인의 입장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늘의 바람이 알아서 정리해 줄 테니까요. 오늘 제 이 직설적이고 조금은 무거운 넋두리가 캄캄한 안개 속을 걷고 계시던 여러분 마음에 시원한 바람 한 줄기로 닿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풀이를 들으시며 내 마음에 탁 와닿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었다면 이번 달에 꼭 이루고 싶은 가장 간절한 소원 한 줄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렇게 저랑 맑은 연결고리 하나 단단하게 만들어 두시면 저도 틈날 때마다 여러분이 적어주신 소원 보며 정성껏 기운을 보태드릴게요. 다음 달에는 더 환하고 기분 좋은 소식 듬뿍 담아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의 짐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밤은 아주 편안하게 푹 주무세요. 4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